우리 오늘 어디 가지? 오늘은 고령에 갑니다. 고령에 우리가 처음 가는데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한번 가봅시다. 강변이 따르는. 안녕하세요 여러분, 구미남입니다. 오늘은 경북 고령군으로 여행을 떠납니다. 여러분은 고령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참고로 저는 아직 고령은 아닙니다. 저도 이번 여행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고령은 옛 대가야의 수도였더라고요. 역사 시간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많이 배웠어도 가야에 대한 내용은 대충 훑고 지나갔던 기억이 있는데 오늘은 직접 그 역사를 경험하러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영상에 나오는 두 곳의 장소 모두 그 이름에 대가야를 담고 있습니다. 고령은 구미에서 1시간 정도 걸리는 곳인데 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훨씬 돌아가야 해서 오늘은 특별히 국도를 통해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도 여행을 더 좋아합니다. 고속도로에 비해 더 느릴 순 있지만 고속도로와 다르게 시시각각 변하는 풍경이 있고 우연히 만난 장소에 잠시 차를 세워 그곳을 구경하는 재미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다음 여행은 국도를 타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가게 될 첫 번째 여행지는 대가야 생활촌입니다. 대가야 생활촌은 2019년에 개장한 곳으로 대가야의 생활 모습을 보고 체험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고령구 운수가 좋아요. 운수면 여름이야 좋겠다. 이 길은 아두막 호텔 대가야 호텔이네. 애들이 한글 땐 애들이 지나가는 간판 다 있잖아. 무사히 생활촌에 도착을 했고요. 바로 앞에는 무료 주차장이 있어 편하게 주차했습니다. 생활촌 설명문도 읽어보고요. 구미에서 출발할 때만 해도 미세먼지 때문에 걱정을 좀 했는데 도착하고 나니 하늘도 가야 하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들어가는 길에는 저 멀리 종각과 생활촌 입구 간판도 크게 있었는데 촛불인지 뭔지 모를 형상으로 서 있더라고요. 생활촌 지도입니다. 찾아보니 약 3만 평 정도의 크기고 보통 이런 경우 TV에서는 여의도의 몇 배로 표현하던데 저희 지방 사람들은 사실 여의도의 크기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크기 가늠이 어려웠는데 생활촌은 그러니까 저희 집의 1000배 정도 되는군요. 그리고 생활촌 가장 안쪽에 있는 한기촌에서는 실제로 숙박이 가능하다고 하니 여행하실 때 참고하세요. 이제 생활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무료 입장이고요. 11월부터 2월까지는 오후 5시까지, 그 외에는 오후 6시까지 개장을 합니다. 아쉽게도 쿠키는 못 들어가겠네요. 들어왔습니다. 처음으로는 1500년 전으로 여행을 해보려 했는데 노래하는 돌멩이가 길을 막습니다. (1500년) 후에는 돌이 진짜 노래를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이제 진짜 영상관을 통해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들어가 보니 바로 영상을 볼 수 있는 건 아니었고 가야시대의 유물들과 그에 대한 간단한 설명이 먼저 있더라고요. 발견 당시 그 모습을 그대로 유지 중인 건지 땅에 묻힌 채로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실제 그런가 봐. 안 파내고. 저도 오늘 집에 가서 밥그릇 하나 땅에 묻어 놓으려고요. 이제 찐 영상관입니다. 수학여행을 떠난 학생들이 그곳에서 발견한 가면을 쓰고 시간여행을 하는 줄거리인데 그 뒤는 스포하지 않을 테니 직접 가서 확인해보세요. 재미없어서 나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영상관 뒤쪽으로 나오면 인줄마을이라 불리는 고상 가옥촌이 나옵니다. 실제 그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기 동굴 같은 곳이 실제 사람들이 생활했던 집의 모습이고요. 제 오늘 점심은 생선구이고요. 그중 한 집이 마음에 들었는지 벌써 전입 준비 중인 엄마입니다. 얼른 뒤따라 가보겠습니다. 아까 입구에 있던 표지에는 할아버지가 옛날 이야기를 들려준다고 했는데 할머니 목소리가 나와서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어디서 자요? 이게 집이라고. 어디서 잤을지 찾아보는데 그렇게 궁금하진 않았나 보네요. 바로 나갑니다.
사실 아직 볼 곳이 너무나 많은데 제 체력이 금방 떨어져서 생활촌은 여기까지만 구경하고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사진이라도 찍어 주겠노라 열심히 뛰어다닌 엄마의 모습을 마지막으로 생활촌을 떠납니다. 이틀 뒤 다시 고령으로 떠납니다. 이번엔 아빠도 같이 가는데요. 덕분에 뒷자리에서 편하게 가보겠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곳은 대가야 수목원입니다. 근교에 크리스마스를 테마로 한 여행지가 있을까 싶어 찾아보던 중 알게 된 곳인데요. 대가야 수목원은 동절기가 되면 저녁에 빛축제가 열리고 또 특별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눈 내리는 빛의 숲으로 진화까지 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기준 10,000원인데 입장료를 끊으면 5,000원을 지역 상품권으로 돌려주고 있더라고요. 이 상품권은 수목원 안에 있는 매점에서 이용 가능하다고 하니 꽤나 괜찮은 아이디어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시 차에서 저녁을 먹는 동안 해가 지고 입구에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주말이라 사람도 굉장히 많았어요. 이곳은 특별히 휠체어를 대여해 주는데요. 직접 걸어서 구경하고 싶었지만 수목원 자체가 쭉 오르막이라 아쉽게 휠체어를 타고 구경하고 왔습니다.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영상으로 보니 좀 으스스한 분위기인데 직접 보면 색감이 잘 어우러지게 꾸며놨어요. 어느 정도 올라오니 오른쪽에는 정육점이 생각나는 놀이터가 있었고요. 조금 더 올라오니 어느덧 두 번째 존에 들어왔습니다. 휠체어에 타고 있으면 낮은 곳을 더 잘 볼 수 있게 되는데 아바타에 나오는 나비족이 된 느낌이 들면서 이 순간만큼은 뛰어다니는 저 인간족이 부럽진 않았습니다. 판도라를 지나치고 어디선가 불냄새가 나서 가까이 가보니 군데군데 불을 피워놨더라고요. 저곳에 둘러앉아 몸을 데우며 쉬기도 하고 간식도 먹으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그리고 저곳이 수목원에서 상품권을 유일하게 사용할 수 있는 곳이라 사람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이제 4번 존까지 넘어왔습니다. 극지방 가볼까? 백야 극지방 등의 설명이 있어서 설마 더 추워지나 걱정했는데 당연히 더 추워지는 건 아니었고요. 백야처럼 밤에도 밝은 조명과 거대한 눈 결정이 있는 곳이었고요. 이곳이 가장 신비한 곳이었는데 단순히 조명이 깜빡거리는 게 아니라 빛이 움직이듯이 표현을 해서 반딧불이 같기도 오로라 같기도 했습니다. 이곳을 지나는 내내 감탄이 나왔는데 여러분도 꼭 직접 경험해보세요. 극지방 구경이 끝나고 드디어 이번 빛의 숲의 하이라이트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처럼 눈이 계속 뿌려졌고 크고 작은 트리도 많고 사진을 찍고자 방문객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눈이 가까이서 보니 눈 스프레이 같은 건 아니었고 비누 거품이더라고요. 그걸 아는지 모르는지 아이들은 신나서 뛰는데 아쉽게도 저는 이제 저걸 다 세탁할 부모님 걱정이 먼저 드는 나이가 되어버렸네요. 구석에서나마 이렇게 같이 사진도 찍어보고요. 앞에 계단은 실내 미디어관으로 가는 계단인데요. 다행히도 옆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놔서 휠체어를 타고도 미디어관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조명을 써서 개화를 예쁘게 표현해 놓은 공간이고요. 사면이 거울로 된 방이라 굉장히 넓은 공간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틀에 걸친 고령 여행은 이렇게 끝이 났고요. 어느덧 크리스마스를 지나 며칠 뒤면 새로운 한 해를 맞게 되는데요. 저는 새로운 해가 된다고 특별한 소망을 새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냥 내일은 오늘보다 할 수 있는 것이 하나 더 늘어날 수 있길 매일매일 기대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번 여행도 어제 제가 하지 못한 한 가지일 수 있겠네요. 마지막으로 여러분, 저도 합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